은행은 저축한 사람의 돈을 맡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실물 부문이 순조롭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행업의 첫 장을 연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역사책을 뒤져보면 금 세공업자들이 첫 세대의 은행가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은행가의 이미지와 금을 다루는 세공업자의 이미지가 그다지 잘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 세공업자가 하는 일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은행가로 변신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옛날 서양에서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관해 둘 장수가 마땅치 않으면 동네 금세공업자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 금세공업자는 튼튼한 금고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금을 가져와 맡기면 세공업자는 보관증 같은 것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관증이 상거래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주고받는 대신 그 보관증을 주고받으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보관증이 마치 오늘날의 돈이나 수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 세공업자의 금고 속에는 언제나 상당히 많은 양의 금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금을 맡긴 사람들이 가끔씩 도로 찾아가지만 그들이 모두 일시에 몰려와 찾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차피 금고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금이라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도 좋으려니와 자신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었다. 사실 그는 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직접 금으로 넘겨줄 필요조차 없었다.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만 만들어주면 실제로 금을 빌려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금 세공업자는 이렇게 얼마간의 수수료를 챙기려다가 후든 맛을 보기도 한다. 빌려준 금이 잘 회수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게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파산에 이른 사람도 생겨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 세공업자는 이 새로운 사업에서 짭짤한 이득을 챙길 수 있으며 본업인 금세공을 통해 버는 수입보다 금을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이 더 큰 경우도 생긴다. 나중에는 아예 금세공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된다. 금을 빌려주고 받는 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려면 우선 금을 많이 맡아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요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맡기는 사람에게 약간의 사례를 해주기 시작한다. 이 단계까지 오면 금 세공업자는 오늘날의 은행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 사례금은 현대은행에서 예금에 대해 취급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 세공업자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도 고지식하게 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소수의 발빠른 금 세공업자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간판만 금 세공업이라고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금을 맡고 빌려주는 일에 더욱 열심인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바로 제일 세대의 은행가들이었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모습과 요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쑥한 모습이 별로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출처는 이중구 교수의 새 열린 경제학입니다.